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메나 지역에서 베그젤마 관련되는 계약 소식이 나왔죠. 자, 주가는 다시 16만원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장중에 이제 15만 6천원대까지 밀렸다가 밑꼬리가 나오면서 자,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의 가격도 1000원 정도 올라서 16만 1500원 정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관련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강한 흐름들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바이오 대형주도 큰 흐름은 없었는데요. 분봉상으로도 보면 이제 아침에 좀 빠졌다가 미정시가 이제 출발은 좀 플러스를 하다가 이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부진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오장에 빠졌던 부분들을 오전장에 이제 반영을 하면서 15만 6천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오장에는 좀 올라와서 16만 1,500원 시간의 가격도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어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국인 어떤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외국인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시간으로는 일단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나오면서 이 전일보다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작았습니다만 밑꼬리가 일단 나오면서 이 가격대는 이제 작년에 8월달 9월달에도 락바텀 가격대를 형성하던 어떤 그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6만원권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되면서 이제 10월 달에 다시 또 19만원대 초중반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장 좀 세게 올라갔던 게 8월 달에 이제 이 배당전 가격으로 보면 이제 21만 5천원대까지 올라갔던 흐름인데, 저점 대비해서는 50% 올리고, 올라간 가격이 또 30%를 또 낮췄다가 다시 이제 19만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연말에 이 9월달 10월달 가격까지 다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21만원대 흐름에서 다시 이제 거의 뭐 작년 초반 5월달의 가격보다는 윗니다만 부진한 어떤 가격 흐름권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가격권에서는 계속 뭐 놀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흐름 행보가 여전히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의 지금 6개월째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일단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연말까지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고점 대비해서는 다시 또 10%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메나 지역 관련돼서 베그젤마 관련되는 판매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메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들 이스트 앤드 노스 아프리카죠. 이 보시면 미들 이스트는 이제 중동이죠. 예, 밑에 보면 예멘부터 해가 사우디아라비아, 뭐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뭐 아랍에미리트, 뭐 오만,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보면 이제 모나코라든지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수단, 요런 어떤 뭐 한 17개 정도 국가를 이제 메나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히크마는 이제 2010년도부터 사실은 셀트리온의 중요한 어떤 그 판매를 했던 이제 유통 판매사입니다. 그 당시도 뭐 한 10년 정도 장기 이제 계약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르단에 있는 로컬 제약사입니다. 히크마와 뭐 과거부터 이제 램시마라든지 램시마, SC, 트룩시마, 호주마, 그 다음에 최근에 유플라임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이 베그젤마까지도 판매 계약을 이제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 외에도 향후에 이제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판매 계약을 이제 함께 진행하고 있죠. 스텔레라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자가 면역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에서 뭔가 이제 이 만성이 좀 되면
이 2차 치료제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이상에 해당되는 어떤 자가 면역 치료제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스텔라라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도 이제 판매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나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이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수요가 나름 이제 꾸준히 크고 있는 이제 파머진 시장이죠. 이 뭐 중남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나 시장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이제 파머징 시장에서도 이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수요가 느는데 가격이 그래도 조금 이제 효율적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어떤 니즈가 계속 이제 증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큰 것은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USA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실 셀트리온 US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매출이 크진 않았죠.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USA가 이제 휴마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 진단키트 이제 디아스트러스 관련되는 부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직판 관련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USA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일단 이제 넘어간 어떤 상태에서 향후에 직판을 이제 준비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휴마시스와의 이제 이 계약 해지 이후에 좀 이제 송사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제때 적격적으로 이제 휴마시스가 공을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휴마시스는 일방적으로 이제 계약 해지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런 어떤 송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 US를 통해서 유통 판매를 통해서 나름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어떤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USA가 코로나 관련되는 이제 진단키트 사업을 통해서 한 2천억대 정도 작년 2분기까지 이제 매출을 발생을 좀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진단키트 매출이 이제 작년 3분기부터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해지를 해서 사업은 이제 일단 정리를 한 상태고, 향후는 이제 미국의 직판 체계 전환을 위해서 이제 집중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이 지분을 100% 인수할 때부터 이제 이런 부분 예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직판 체계 하면 이제 판관비가 좀 많이 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병원이라든지 클리닉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신약 같으면 이런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제네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보험사 이제 선호 품목 던제가 시장 점유율에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인원으로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관비 정말 비용 증가보다는 이런 직판을 통해서 본래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한 20-30% 정도를 이제 이 파트너사에 지불했던 수수료가 직판을 가게 되면 이 부분을 상회하는 어떤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경쟁력 확보라든지 판관비 어떤 비용들이 이제 줌으로써 수익성 증대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는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 신청했던 엠시마 SC 뿐만 아니라 지금 유프라이마 관련되는 부분과 베거젤마도 미국의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과가 어떻게 날지가 가장 뭐 중요한 어떤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을 보면 사실 이제 2021년도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사실 셀트리온을 6천억대 이상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수급에 압박을 줬는데요. 작년에는 연기금이 제약바이오업 쪽에서는 한 1조 넘게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셀트리온 쪽에서는 작년에는 한 3천억대 이상의 어떤 순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888억 정도 연기금을 매수했는데, 자, 올해도 가격이 크게 지금 상승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셀트리온 쪽이
이제 매수가 추가적으로도 좀 더 들어올 상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수급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이 일단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기우성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언론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올해 이제 사연임이 어떻게 될 거냐. 삼성의 이제 존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이제 연임이 확정이 되었죠. 이 두 분 다 이제 61년생으로 뭐 동갑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 구도인데, 최근에는 양쪽의 주가가 다 안 좋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어떤 주가의 어떤 벌어짐은 상당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본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CMO로 좀 진행했다가 바이오시밀러로 가고 있는 어떤 형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쪽에 더 이제 많은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차별화되어 있는 건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주력은 바이오시밀러입니다만, 이 11월 달에 이제 3공장이 완공이 되죠. 그래서 3공장의 어떤 규모보다는 바이오 이제 리액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소규모로도 다양하게 좀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임상 과정에 있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이제 멀티하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장으로 이제 설계되어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매출 증가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어떤 전략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향후에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주력인 바이오시밀러, 특히나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호주마이어서 올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직판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주가 측면에서도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이 16만원권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하면서 다시 이제 이 17만원권, 그리고 주력인 가격권에는 18만 5천원에서 19만 2천원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들, 이게 사실 보면 이제 10월 말에 어떤 주가 흐름이죠. 이 부분을 다시 언제쯤에 이제 도달하느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 4병과 신제품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매출 기대감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